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도입 영상인데요. 이번 대단원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첫 번째 단원이 나와의 관계였거든요. 3학년 때는 첫 번째 단원이 타인과의 관계인데요. 먼저 도입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셨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염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풀을 찾아 걷던 염소는 가느다란 통나무가 있는 계곡을 발견하였습니다. 계곡은 꽤 깊어 보였지만 계곡 반대편에는 신선한 풀이 가득했어요. 고민하던 염소는 반대편에 있는 풀밭으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또 다른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염소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염소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소리치며 다퉜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흔들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두 염소는 결국 계곡 아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 염소가 어떻게 행동했다면 모두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대단원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수업을 이어갈 테고요. 먼저 이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책임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나 그 폭력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그 방법을 성찰함으로써 성찰이 뭐예요? 성찰이란 반성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기르고 또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의 가상공간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성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요. 초등학생 때 A모둠이죠. A모둠, 가모둠. 초등학생 때 그 사진이나 내용입니다. 자, 사진이나 일기장, 과제로 냈던 그림 등을 각자 가져와서 큰 종이에 오려 붙이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죠. 남학생이 나는 2년 전에 이사하면서 초등학교 때 사진첩이랑 일기장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는데 라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모둠입니다. 나모둠. 자, 우리 모둠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 각자 초등학교 때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올려서 공유해줘. 내가 파일을 모으고 편집해서 손수 제작물 UCC를 만들 테니까 대화방에 파일 올라오면 의견을 말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둠의 모습과 두 번째 나 모둠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둠에 속하죠? 그렇죠. 아마도 나 모둠에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가 모둠에 익숙해져서 교실 환경 미화할 때나 뭐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오려 붙이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나 모둠 방법이 아마도 평소에 SNS라든가 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 모둠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래 보실까요? 자, 정보화 시대 2번입니다. 요거. 자, 정보화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어때요? 선생님이 인터넷이 된 게 교실에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교실에 인터넷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정보화 시대에 아주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정보화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라든가 공간의 제약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점이긴 한데 이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딱 넘어요. 카톡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희롱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화면 캡처 딱 해버리면요 그냥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보화 시대, 즉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행동한다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상 공간에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상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현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실 공간. 그럼 가상 공간은 뭐냐? 가상 세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이런 가상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윤리나 도덕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란 말이 나오죠. 정보화 시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에 선생님이 교실에 인터넷이 들어올 때 교실에서 그냥 인터넷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알려줬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좋은 세상인 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고 빠르고 편리한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매일 많은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에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 컴퓨터, 스마트폰 다 좋죠. 재미있기도 하고, 거기 푹 빠져버리면 부모님한테 혼나도 또 하고 그러는데, 이 참 부모님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뭐 다 알죠? 컴퓨터 당연히 좋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 그게 뭐예요? 공부죠, 공부. 이 어른들은 왜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할까? 컴퓨터 재밌고 스마트폰 얼마나 게임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우리 가상 공간에 노는 걸 싫어하실까?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어 보면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은 아마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유가 선생님도 어른이 되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공부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가, 몰라, 여러분들은 뭐 부정적인 생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고, 뭐 공부, 뭐 사회 나가면 써먹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가상 공간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보면은 정말 뭐 옳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공부를 얼마나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이라서 무슨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또 좋은 대학이 뭐예요? 나중에 취직을 해서 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이나 봉급이 많은 그런 직장이 가는 것이 또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참 나중에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진로가 되는데,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왜 공부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시면은, 뭐 속도 말로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재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고 공부하는 애들 왜 공부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추측해보고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도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식 낳으면요, 방 안에서 누워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매일매일 게임한다면 어떡할까?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가상 공간에서 쓰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육체적 신원이 존재하지 않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죠. 이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익명성을 방패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한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성 댓글이 그 예가 되겠네요. 또한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해 통합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현실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체성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부유하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부유, 즉 떠돌아다닌다는 말 그대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자기 신뢰감이 낮고 방향감이 혼미한 상태를. 자,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이 가상 공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요.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건데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는 1980년대 캐나다의 공상 과학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물질적인 실체가 떨어진 가상 공간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PC 통신, 옛날 PC 통신이에요.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가 교환되고 심지어 뭐 휴대전화,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스마트폰이 생겨나서 정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뭐 플립폰, 뭐 슬라이드폰, 뭐 등등, 뭐 피처폰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이제 바폰이라서 막대기처럼 바폰 이런 것도 들고 다니면요 정말 멋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휴대폰은 클수록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하고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일부러 딱 이 안테나가 또 길게 달려있는 그러한 것을 딱 들고 다니면요 부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군대 장교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병사들이 나중에 군대 가면 이제 옛날 군대니까 이거는 병사들이 소대장을 제일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군대 무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테나도 굉장히 길고요. 그럼 딱 이게 뭔가 이렇게 무전기 딱 들고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나 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소대원이 소대장님 한번 써봐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맞춰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길게 통화하면 이제 북한이 든다, 뭐 통신보안이다 이래가지고 못하긴 하는데 솔직히 뭐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테스트한 거 솔직히 괜찮아요.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당시까지 말해도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90년대 초반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전기, 무선으로 통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멋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삐삐가 나오거든요. 삐삐. 90년대 중반쯤에 삐삐가 나오는데 삐삐가 뭔지 알죠? 무선 호출기. 그것도 이제 허리에 이제 어른들 다 차고 다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멋있었고 아재 모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리 차면 아저씨고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삐삐를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뺑뺑 이게 돌리기도 해요. 휴대폰 휴대하기 편하니까 그다음 휙 날려버리는 그 안에 건전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AAA 소형 AAA 그거를 뺑뺑 돌리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요.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휴대폰 떨어뜨리면 그 아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삐삐 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삐삐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정말 근데 그 당시 삐삐는 또 학생들 못 가지고 다녔었어요. 점점 더 이제 학생들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그다가 이제 뭐 시티폰 그 다음에 PCS 시티폰 뭐 삐삐 이럴 때는 이제 011 SK 옛날 한국이동통신이었는데 그때 그런 걸 딱 들고 다니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97년인가부터 이제 PCS가 뭐냐면 011, 027은 기존에 있었는데 워낙 비싸요. 단말기도 비싸고 또 요금도 비싸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PCS. 그래서 PCS가 뭘까요? 퍼스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016, 018, 019 이러한 세 가지 이제 브랜드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이제
깨끗한 음질로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경쟁이 되면서 핸드폰 요금들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굉장히 플립폰 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드, 스윙, 등등 다양한 그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점점 놀라워지는 게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넓은 액정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많은 사회의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래 있었던 그 바폰 막대기처럼 이제 냉장고폰이다, 벽돌폰이다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는데 그때 생기면서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냐면요. 시계 산업이 무너져. 시계 산업. 시계 공장이 이제 가동을 굉장히 중단하거나 산업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 시계 때문이에요. 휴대폰 시계는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시계 정확한 건데 잠시만요. 반갑죠, 이 소리? 교실에서 녹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듣고 싶죠, 그 종소리요? 시작하는 종소리인가요? 끝나는 종소리인가요? 하여튼, 그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액정이 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할 것 같아? 게임하잖아, 당연히. 게임을 하는데, 그전에도 게임이 있었어, 사실은요.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터넷. 그러니까 액정이 넓어지면서 인터넷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도 이제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의 앱들이 많이 나와서요. 정말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얘기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교과서 보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졸리더라도 잠깐 이제 하고서 45분 다 채운 거 아닙니다. 여기 요 페이지만 진행하고 수업을 마치시고요. 여러분들 그 학습지 이제 업로드 시켜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행평가 반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반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옆에서 다른 분이 도와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져서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작성해 두시고 출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래 줌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다 테스트 하실 텐데 이번 도덕 시간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자, 여기 제약들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교과서 보시겠습니다. 자, 가상공간에는 보통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공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그 외국들은 받는 전화도 돈이 나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굉장히 난처해요, 사실은요. 그때 고마운 게 뭐예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정말,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데이터 쓰면 정말 폭탄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휴대용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사가게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저렴해요, 사실은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단말기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해외여행 가실 때 그런 걸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고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공유할 때 저작권이라든가 뭐 초상권 이런 것들 알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 이게 또 공간에 아니 정보 공유할 때 음악,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 또 얼굴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자, 여기 개방성 어떤 거냐? 개방성은 이제 나이나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핸드폰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또 직업에 관계없이 또 인정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인데 사실은요. 사실 국적에도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은 인터넷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내부에도 인터넷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북한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북한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외국인이 이제 유명한 대학, 그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뭐예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거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공개 수업을 했나봐요. 거기 가면 외국인이 그 대학생 아주 잘하는 정말 유능한 최고의 대학생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인터넷도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대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터넷이 뭡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터넷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성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한 폐병으로 얘기를 해서 그 걸린 사람들은 그 집안에다 몰아놓고요. 아예 못 나가요. 바깥에 못을 박아버린대요. 문 바깥 출입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공산당원들이요. 굉장히 정말 인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불쌍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저기 수용소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오면은 인터넷에 엄청난 그 정보들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우리 남한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사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나 국정원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존댓말 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댓말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근데 북한 그 탈북자들이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쫄아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북한 인민군들은요 무조건 반말에 무조건 싸대기 날라간대요. 머리통 날라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딱 왔는데 이게 잘못한 거죠. 솔직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 막 넘어간 건 못하는 거.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배는 안 고프십니까? 물 드릴까요? 뭐 등등. 이렇게 존댓말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라고. 또 이렇게 와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북한에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감정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제 북한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가상공간의 기부 활동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셨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